봅시다. 미리 이야기를 좀 하면 아마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하면 진도가 거의 끝나긴 할 거거든. 아마 남아봤자 진짜 조금 남을 건데 시간이 이게 보충을 할 수 있으니까 더 뒤에까지 이어서 할 수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다음 주에 끝낼 건데 아마 아슬아슬하게 좀 끝낼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개학이잖아 학교가. 그래서 개학하게 되면 아마 시간표가 조금 바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시간이 10시로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래 방학할 때부터 이야기가 좀 되어 있던 거긴 해서 그렇게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10시에 일어날 수 있어? 10시에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지. 10시에 일어나서 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일단 1학기 너희들은 다 1학기 내신인 거지. 강의도 1학기 때 내신 하는 거지.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자, 오늘 하게 되는 얘기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얘기가 이산 확률 분포고 오늘 하게 되는 얘기는 이제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약간 그런 게 많거든. 그렇게 받아들여 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우리가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너희들이 사실 강의는 당연히 공대를 가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이제 문과 쪽으로 갈 거 아니야? 문과 쪽에도 경제 경영이 혹시 뜻이 있어?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면 너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학을 쓸 일이 많을까 적을까? 적을 것 같지, 맞지? 사실 진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있긴 있겠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적거든.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많이 쓰는 수학 용어들이 있거든. 물론 더하기 빼기 같은 것도 많이 쓰겠지만 확률이나 통계라는 단어는 꽤 많이 쓰게 된단 말이야. 확률은 약간 일상적인 느낌을 많이 쓰고 통계적 정보를 접하게 된 일은 진짜 많아.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통계에 대해서는 좀 과하게 자세하게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힐 만한 수준까지 알게 하고 싶은 거야. 교육 과정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살짝 선 넘게 가르치거든. 근데 선을 넘는단 말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내용을 가르쳐.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이제 이 정도는 받아들이고 이 다음부터 합시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아서 오늘은 그냥 그런 것보다는 좀 잘해야 됩니다. 오케이?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라는 걸 이야기하게 되면 뭐 항수이자, 뭐 변수이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약간 이제 간단해지거든. 우리가 이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기는 이산이라는 말은 이산 가족을 할 때 그 이산이고 뚝뚝 떨어지는 값을 가리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이산 확률 변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였어. 값이랑 이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이랑 그리고 그 값에 대응되는 확률이 정의되면 걔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그때 그 확률과 값 사이의 대응 관계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게 될 연속 확률 분포라는 친구는 뭔데? 연속 확률 변수라는 친구는 뭔데? 값을 가진 건 똑같아. 값을 가진 건 똑같은데 얘는 이 값이 이산적이었고 이 값은 연속적이야. 연속적이라는 말은 뭔 말인데 실수 같은 걸 연속적이라고 불러. 즉 1보다 조금 큰 수가 누구지? 말할 수가 없다, 맞지? 그러니까 1보다 조금 큰 값은 다 1 위에 있는 모든 1보다 큰 모든 수들이 다 연속적으로 변하거든. 그래서 어떤 수를 잡더라도 그 수와 1 사이에 또 다른 수를 선택할 수 있어. 끊을 수가 없단 말이야. 모든 수가 쭉 이어지니까. 수직선 위에 내가 그 1과 어떤 수 사이에 수가 없게 잡을 수가 없잖아. 끊어지게 잡을 수가 없어. 모든 숫자는 쭉 연결되는 구조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연속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또 연속 확률에서 또 어떤 문제도 작용하냐면 어떤 특정한 값을 취할 확률은 사실 항상 0이거든. 그건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고 얘는 어떤 범위 사이의 값의 확률이 된다. 범위 사이의 값의 확률이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런 이제 변수를 가져서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적인 값은 대표적으로 이제 시간, 혹은 길이, 혹은 넓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속적인 값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제일 대표적인 것도 키야. 간이 키 얼마야? 라고 이야기하면 너가 말하면 내가 정말 이러면 너는 찔려야 돼. 왜냐하면 너의 키가 정확히 그거니?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거든. 쌤 키가 맨날 이제 174라고 하는데 쌤이 아침에 재면 174를 훨씬 넘어. 근데 이제 밤에 재면 174보다 작단 말이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사람 키는 특히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 있잖아. 막 엄청 힘든 노동하는 사람은 하루 2cm도 차이 난대. 그럼 그 자기 키가 딱 정확히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맞지?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정말 어떤 사람이 이 순간 딱 키가 174라고 하자. 근데 진짜 174.00000000000이야? 그보다 조금 작거나 사실은 어떤 값이잖아, 맞지? 정확히 딱 끊어지는 값이 아니라 그런 건 다 연속적인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혹은 이제 그 간이 올 때 버스 타고 왔지. 걸어왔어? 너 집 가깝구나. 면도점이 나쁜 사람아. 자, 어쨌든 혹시 버스 타고 온 사람? 언제 버스 타고 왔어? 그럼 이제 배차 운행이 10분이라고 하자. 이렇게 배차 운행이 10분이라고 하자. 이게 정말 기계 같은 버스라서 10분마다 딱딱딱 온다고 하자. 언제나 딱 나갔어. 그러면 버스를 몇 분 기다려야 될까? 최소 0분, 최대 10분 기다려야 되지 않지? 그럼 그 기다리는 시간은 정확히 딱 1분씩 기다리고 2분 기다리고 3분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고 1분 몇 초, 1분 30초도 1분 30초 몇 초 이렇게 되겠지 않지? 그러니까 그런 값들이 다 연속적인 값이 되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은진이가 예를 들어서 정말 그게 기계적으로 온다. 버스 정말 기계적으로 온다고 하자.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가정하자면 은진이가 5분 기다릴 확률은 얼마야? 어차피 배차 간격이 10분이라고 했으니까 0분부터 10분 사이를 기다린다고 치면 5분이면 딱 절반이잖아, 맞지? 그러면 2분의 1 확률로 이제 5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히 5분 기다릴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될까? 그건 0이야. 이게 왜냐하면 1, 2, 3, 4, 5, 6, 7, 8, 9, 10만 있는 게 아니라 1.01, 5.01, 5.001초, 5.3초, 5.7초 뭐 이렇게 너무 많단 말이야. 무한히 많은 값이 있어서 정확히 이렇게 하나하나 딱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0분부터 5분 사이에 기다릴 확률은 그러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맞지만 정확히 5분 기다릴 확률은 사실 0이라고 하는 게 맞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좀 더 특수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연호 당구 치러 가봤어? 가봤구나. 그럼 당구장 가면 보통 다트 있거든. 원판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는 거. 다른데 가봤어? 그러면 이렇게 원판이 있으면 여기 이제 반지름 길이가 10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내가 던진 다트가 꽂힌 자리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하겠다. 여기가 괜찮지? 근데 저 원판은 아주 특수한 원판이라서 내가 어떻게 던져도 저 원판 위에 임의의 점에 꽂혀. 그리고 저 원판 위에 무한히 많은 점에다가 내가 던진 다트 꽂힐 확률은 다 똑같다고 가정하는 거야. 현실적이지 않은 거야, 맞지? 쌤이 다트 초고수라서 던지면 총 가는 거지. 농담이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다트는 그냥 저기 원판에 꽂히고 원판 위에 임의의 점에 대해서 꽂힐 확률은 전부 다 같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원판의 중심으로부터 다트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하면 이게 오릴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여기 반지름 5짜리 원을 그리게 되면 정확히 이 노란색 선에 내가 던진 다트가 꽂힐 확률이거든. 근데 그 확률은 0이에요. 왜냐면 쌤이 다트를 못 던진다가 아니고 원래 이런 확률을 계산할 때는 저 전체 넓이분의 저 노란색 선의 넓이를 하거든. 근데 수학에서 점은 길이를 가지지 않고 선은 넓이를 가지지 않는다. 이해했어? 그럼 저 선의 넓이는 얼마야? 0이에요. 저 노란색 선의 넓이니까 노란색 원 내부의 원이 아니고 선의 넓이는 0인 거야. 그래서 100분의 그러니까 전체 넓이는 100파이고 100파이분의 0이 되어서 확률은 0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는 값에는 확률이 되는 게 아니고 값에 되는 확률이 아니야. 범위 사이의 값에 확률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x값이 0 이상 5 이하일 확률 이렇게 잡으면 이때는 이제 이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면적, 쌤이 뒤꿈치 면적 부분의
내가 던진 다트가 꽂힐 확률이니까 이때는 넓이분의 넓이, 즉 100파이분의 25파이 해서 확률이 4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니? 이럴 때 우리는 다시 값이 연속적이고 0부터 10 사이의 모든 실수 0.1, 0.7, 15점 아니다 9.7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오케이? 그런 값들을 취할 때 우리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그때 그 값이 아니라 그 값이 어떤 범위 사이의 값을 취할 확률이 정의되면 우리는 걔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괜찮니? 오케이.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새로운 이제 특별한 접근을 하게 되거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확률 밀도 함수라는 친구인데 지금 이 확률이 구해지기 위해서는 인풋이 몇 개 필요하지? 인풋이 0과 5라는 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중에 이제 인풋이 두 개인 연산이 사실 있거든. 누구냐면 바로 정적분이야. 정적분은 그러니까 아래 끝과 위 끝이라는 두 개의 인풋을 가지고 정의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단위는 정적분을 안 배웠잖아, 맞지?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자, 일단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0에서 5까지 50분의 1x dx 이렇게 잡게 되면, 즉 이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잡게 되면 얘를 접근하게 되면 100분의 1 x제곱 0에서 5까지 이렇게 되고 계산하면 100분의 25가 되어서 4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즉 이런 아주 특수한 함수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 오케이? 근데 가능. 쌤이 이따가 왜 저렇게 하는지를 다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지금 그냥 편하게 들어, 알았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쌤이 지금 쓰고 있는 적분에 대한 얘기는 언제 내용이야? 2학기 내용이잖아, 맞지? 우리 화통 언제 배워? 1학기 때 배우겠지. 그럼 저거 내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오케이? 근데 다만 이제 어쨌든 백그라운드는 저거라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편하게 들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런 스페셜한 함수를 우리한테 이제 이런 스페셜한 함수를 이거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거야. 이 확률 밀도 함수를 하기 전에 누적 밀도 함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까지 배워야지만 이거를 구할 수 있어. 근데 다행히도 이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배워. 그러니까 그럼 이걸 구할 수 있어 없어? 내가 이걸 배워 이걸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맞지? 이걸 안 배우면 돼. 얘를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해. 다행히도. 그래서 저걸 구하기 시키는 건 단순히 미정계수 결정까지만 시켜. 그러니까 다 주고 식은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뭐 A가 얼마니, B가 얼마니 이런 것만 물어보겠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럼 이제 이걸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건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그냥 확률을 실제로 계산을 해서 이제 확률표를 찾았다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내가 이 누적 밀도 함수를 CDF니까 누적 밀도 함수 맞지? 어쨌든 누적 밀도 함수를 이제 다루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확률을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약간 하늘에 뚝 떨어진 것 같은 느낌으로 확률 밀도 함수를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 정확히 그 연속 확률 변수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는 알겠지. 오케이? 근데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이 연속적이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값의 확률이 대응되는 게 아니라 어떤 범위 사이의 값의 확률이 대응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확률을 계산하는 건 지금처럼 이제 아주 간단한 예가 주어지면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예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대안으로 확률 밀도 함수를 공부할 건데, 확률 밀도 함수를 제대로 하려면 앞에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안 배우겠대. 그러면 중간에 잘라놓고 확률 밀도 함수부터 적당히 배우겠다는 얘기야. 괜찮지? 오케이. 그럼 이제 그 적당히를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함수 이제 y fx가 주어지는데 세 가지를 만족하면 우리는 걔를 이제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거거든. 첫 번째는 fx가 0 이상이야. 두 번째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가
1이고요. 세 번째는 P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인티그럴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입니다. 근데 교과서에 이렇게 안 돼 있거든. 그냥 쌤이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고 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이 fx의 정의역이 이제 a부터 b까지가 될 거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함수값이 0 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확률 밀도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은 뭐냐면 확률이 넓이랑 같은 함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라고 부르겠다가 사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논리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정적분은 아니 우리가 알다시피는 아니군요. 예. 어쨌든 정적분의 결과는 부호를 가진 넓이야. 그래서 이제 이 넓이가 확률이 되려면 즉 정적분을 구하는 넓이가 확률이 되려면 이 함수값이 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쌤이 방금 한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면 0 이상으로 정하겠대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그게 교육과정에서의 어떤 요구요. 자 그러면 y는 fx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 우리는 정역이라는 건 이 범위에서만 이야기하겠답니다. 그럼 정역 밖에서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여기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확률 밀도함수를 뭐하는 함수라고? 확률이 넓이인 함수라고. 오케이? 다시 정확히는 x축과 그래프와 x는 a 직선과 x는 b 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확률로 가집니다. 그러면 확률은 전부 다 무조건 얼마가 되지? 1이 되거든. 모든 확률은 1이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넓이가 1이어야 돼가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의 약속이 뭐냐면 이 기호의 약속은 x축 그래프 x는 a 직선, x는 b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뜻하는 기호가 이거예요. 괜찮아? 그냥 그렇게 정한 거고 사실 이거를 원래는 우리가 2학기 때 정적분이라는 단원에서 배우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다 써줘. 어떻게? x축과 y는 fx와 x는 a와 x는 b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다라고 다 써져 한 걸로. 차라리 책으로 못 가? 책으로 봅시다. 책. 책에 보면 거기 괄호 1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우리 몇 쪽 보는 거지? 142쪽이면 142쪽. 이렇게 fx가 0 이상. 그 다음에 쌤이랑 부호를 그 문자를 거꾸로 써버렸거든요. 쌤은 알파 베타를 안 쓰고 a, b를 쓰고 저 사이를 알파 베타로 잡았는데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알파, x는 베타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일. 저렇게 다 써줘. 쌤이 이렇게 편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고 그냥 yx축 여기는 나는 ab를 잡았으니까 책에서 알파 베타 썼지만 ab를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x는 a, x는 b 둘러싸인 넓이 이게 1이다라고 하는 거야.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AXB 즉 이 확률 X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의 값을 취할 확률이랑 뭐랑 같다고? 넓이랑 같다고. 괜찮아? 그러니까 확률로서 X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의 값을 취할 확률은 이 친구 넓이랑 같대. 이건 괜찮아? 가리도 괜찮아? 결국 넓이가 확률이 함수, 넓이가 확률을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로 부르게. 사실 외워도 뒤에 써놨거든. 사실 자세히 써놓진 않았고 그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교과서에 왜 넓이가 확률이 되는지도 설명이 있었거든. 한 페이지 정도. 그것도 없어졌어. 이제는 뭐야? 그냥 배워 임마.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얘기했지 무슨 말인지. 생각해봐. 너희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영어도 못 가잖아, 맞지? 그러면 수학을 쓸 일이 진짜 많을 거잖아. 그냥 이렇게 너희 부모님 평소에 수학 쓰셔? 가은이는 쓰시나 보다, 맞지? 안 쓰시나? 이렇게 부모님 뭐 이제 무슨 일 하시는지 모르지만 가끔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대부분은 안 쓴다. 대부분 진짜 안 쓴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자영업에서 뭐 식당을 하신다. 그러면 계산기를 하지 수학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진짜 쓸 일이 없단 말이야. 근데 뉴스는 보셔 안 보셔? 뉴스는 맨날 뭐라?
통계나 여론조사 어쩌고저쩌고 맨날 나오잖아, 그치? 그런 통계 그리고 그때 혹시 뭐 신뢰도, 표본 오차 이런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뉴스를 안 보는군요. 저희들 다 이렇게 컨텐츠 통보하니까 맞지. 근데 어쨌든 뉴스는 그런 말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상식이 없으면 대충 무슨 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이제 한국 교육을 결정하는 이제 평가원에서는 이제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알고 그런 뉴스를 봐라 이런 얘기야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많이 선 넘는 얘기를 억지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다시 이것만 기억하면 돼. 확률의 넓이는 쌤이 이제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야. 자 봅시다. 강의노트 55쪽 잠깐 봐주십시오. 54쪽에 있는 얘기도 사실 다 이미 했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함수를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요. 그 연속 확률, 첫 번째 함수는 이제 경계, 특정한 값을 취할 확률은 0이다라는 얘기라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거기 참고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확률 밀도 함수는 넓이가 확률의 특별한 함수네. 넓이랑 확률은 같은 특별한 함수입니다. 자, 거기 예를 하나 봅시다. 우리 이제 fx는 ax인 어떤 함수가 주어졌대. 그리고 이 친구 정의역이 0부터 10까지. 얘가 어떤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일 때의 a의 값을 구하시면 그러면 0부터 14에서만 관심이 있다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괜찮지? 그때 이 세 개를 만족하면 된대. 그러면 지금 주어진 함수는 원점을 지난 함수잖아, 맞지? 근데 0부터 14, 10이 여기쯤 있다고 치게 되면 0부터 14에서의 그 함수 값이 모두 뭐여야 돼? 0 이상이어야 돼. 그럼 기울기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여야지만 위로 가서 함수 값이 0 이상이 되겠지, 맞지? 그럼 두 번째,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0 이상이 되도록 그리고 나서 요 넓이 0부터 14에서의 저 넓이가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요점의 좌표가 10,10a가 될 거거든. 괜찮지? 그럼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보여? 2분의 1 곱하기 6병 곱하기 높이가 될 거 아니야?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약분하면 a가 50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a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야. 전체 넓이가 무조건 1이 돼야 돼. 그렇게 하는 a 값을 정하려면 혹은 다른 조건 추가해가지고 미정계수 한 2개쯤 주고 a, b 구하시 이렇게 된다. 그냥 맨땅에 확률 값 구해 이렇게 절대 안 돼. 다 주고 미정계수 구하세요. 뭘 만족하도록? 이걸 만족하도록.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야. 괜찮지?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5부터 이 확률을 구하래. 그럼 확률은 무조건 뭐랑 같다고? 넓이랑 같다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5가 있을 거고 요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괜찮니? 근데 어차피 이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이 넓이를 그냥 빼도 괜찮거든. 근데 지금 이게 1대 2라서 요 삼각형 넓이가 전체의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넓이는 얼마겠어? 4분의 3이 되겠지. 아니면 생긴 거 봐도 이렇게 쪼개게 되면 이 삼각형 넓이 다 합동이거든. 그럼 이제 여기는 3칸이고 여기는 1칸 있으니까 이 넓이가 4분의 3이 될 거고 따라서 얘가 4분의 3이다라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사다리꼴 넓이 직접 계산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사실 일단 이게 이 첫 번째 파트에서의 어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어떤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정역 안에서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함수값이 0 이상이고 전체 넓이는 전체 확률이니까 1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부터 베타 사이 값을 취하라고 하면 알파부터 베타 사이의 넓이가 될 거고 그 넓이가 확률이 되는 특별한 함수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아? 자, 뭐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약간 어쩔 수 없다고 쌤이 이 생각보다 이걸 소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정확히는 이제 조금 늦게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56쪽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학기 중에 쌤이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이번에 수업 쓰면서 교과서들을 검토하는데 교과서에도 없어져서 굳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의 그 143페이지에 있는 얘기가 이제 쌤이 원래 설명하려고 했던 그 얘기입니다.
궁금하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는 이제 특강으로 있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정적분을 배우면 조금 더 편하게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특히 1학기 때 공부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 145쪽 가봅시다. 145쪽. 자, 145쪽에 보게 되면 318번은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걸 고르래. 그러면 주어진 x의 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지. 그러면 그 범위에서 이거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야. 3번은 이제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인하는데 활용되진 않고 함수값이 0 이상이고 전체 넓이가 1인지를 확인해서 그걸 만족하면 너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어. 근데 만약 저걸 만족하지 않으면 너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잠깐 보면 fx가 x 더하기 1이라고 주어졌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정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주어진 상태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주어진 상태는 않지.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일자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해 안 해? 함수값이 0 이상인 거 맞잖아. 맞지?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넓이가 1이야. 근데 여기 이제 이게 x 더하기 1이니까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1,2가 될 거거든.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2니까 이 넓이는 2가 된다고. 넓이가 1이야 1이 아니야? 1이 아니잖아. 맞지? 그럼 너는 자격이 없어. 거저.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지? 요런 느낌이지. 요런 느낌. 자, 319번은 이제 넓이가 1이 되게 이제 세팅을 하라는 얘기고 320번은 이제 주어졌을 때 저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그냥 문제 요구 사항인 겁니다. 네, 사실 기본 문제지만 뒤에 문제는 거의 똑같아서 그냥 다 풀겠습니다. 14번 봅시다. k 곱하기 3x 더하기 1. 그리고 정렬이 0부터 2 사이일 때 이제 k 값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절편인데 얘한테 이제 0부터 2 사이에서 살아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함수값이 0 이상이어야 되니까 k는 양수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0부터 2까지만 0부터 2 바깥에는 상관이 없어. 여기 음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0부터 2 사이에서 함수값이 0 이상이고 이 넓이가 정확히 1이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요점 좌표 구하자. 0,k가 되겠네. 요점 좌표 구하자. 0,236이니까 7k가 되고 이 친구 넓이가 1이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도형이지? 사다리 꼴이잖아. 그렇지? 사다리 꼴 공식 가는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윗변 k 아랫변 7k 8k 얘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약분하면 k는 8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간이도 괜찮아? 혹시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지?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그 가끔은 그 뭐랄까 쌤이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서 정말 이상한 이유로 이제 이해를 못할 때가 있더라고. 이상하다는 표현보다는 예상치 못한 이유가 좀 더 많겠지. 뭐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질문 한 번을 간단하게 해결되고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꼭 이야기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 15번 문제인가? 문제 봅시다.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이와 같이 주어졌대. 0부터 1 사이에서는 kx고 1부터 2 사이에서는 k 곱하기 2-x 간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원점이 있을 거고 2가 있을 거고 1이 있을 겁니다. 이제 넓이가 k 0부터 2 사이에서 정의된 이제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제 그 뭐지 함수값이 0 이상이 되면 줄기가 양수여야 돼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이 친구를 그릴 건데 여기다 1 넣으면 이제
이제 여기 똑같은 점을 지날 거고 이 넣으면 이제 0이 되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요 점의 좌표가 1,Q인 거지. 여기다 1로도 K 나오고 여기다 1로도 K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둘러싸인 부분이 이만큼이잖아, 이만큼. 요 넓이가 1이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밑변 길이가 2가 될 거고 높이가 K가 될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1이 되도록 하는 K 값을 찾아요. K가 1인데? K가 1인 거 찾았어.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지. 자, 두 번째 문제 요거서 한번 없구나, 첫 번째 문제가. 자, 어쨌든 문제에서 실제로 구하라고 한 건 이제 여기 0부터 2분의 1 사이의 확률, 즉 요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여기서 봤던 걸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반 자르면 2분의 1이 될 거거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총 4등분이 된다. 2분의 1이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되어서 8분의 1이다라고 풀어도 괜찮거든. 아니면 요즘 좌표 구해서 2분의 1, 여기 K가 1이었으니까 2분의 1이 되겠군요.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8분의 1이 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너는 많이 졸려? 아니야? 엄청 놀란 표정이네. 안 졸렸구나. 약간 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졸려 보이는데 너가 눈이 너무 커가지고 약간 이렇게 눈을 좀 작게 뜨고 있으면 졸려 보여. 쌤 생각이 그래. 눈에 뭐 들어가가지고. 응? 눈에 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혼자 그냥. 그래도 괜찮아? 졸린 거 아니야? 쌤이 약간의 그 기본적인 강서로서의 그 의심하는 자세가 좀 있어. 저는 거 아니야? 이런 이게 좀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뭔 말 하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없는 게 좀 있다, 맞지? 어쩔 수 없이 교육 과정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지 않고 적당히 하기를 바라는 게 좀 있어.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되 이제 알기를 바라는 건 확실하게 알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알기를 바라는 건 연속 확률 변수가 뭔지, 그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가 뭘 만족하는 건지, 결론은 그냥 넓이랑 확률이랑 같다. 이렇게 보고 처리하길 바라는 겁니다. 자, 328번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을 조금 더럽게 낼 수가 있거든. 이것처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수능이라서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a까지고 그림과 같대. 그 다음에 이제 b 이하의 확률, 즉 이 친구 넓이가 b 이하의 확률이 되는 거고 이 친구 넓이가 b 이상의 확률이 되는 거거든. 그 차이가 4분의 1이래. 내가 이 친구를 편의상 이제 별이라고 하고 이 친구는 1 빼기 별이라고 쓸 수 있을 거거든. 왜냐하면 둘이 다 하면 뭐가 돼야 되니까? 항상 1이 돼야 되니까. 맞지? 그러면 x가 b 이하의 확률이 별일 거고 그 다음 빼기 1 빼기 별을 했더니 그 결과가 4분의 1이 된다. 2별 빼기 1이 4분의 1인 거니까 정리하게 되면 별이 8분의 5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넓이가 8분의 5가 되고 이 친구 넓이가 이제 8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빼게 되면 그 결과가 이제 그 4분의 1, 8분의 2, 4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또 2분의 1이 합니다. p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이제 여기가 8분의 5니까 2분의 1은 1보다 더 왼쪽에 있을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뭔가 정보를 하나 놓친 거 같아요. 뭔데? 잠시만, ABC가 다 보이지는데? 그냥 식을 써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친구 넓이가 얼마냐면 8분의 5거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잠깐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넓이가 8분의 5고 이 넓이가 8분의 3이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지금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잖아.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넓이의 비랑 같아서 여기를 쌤이 그냥 5K라고 잡고 그리고 여기를 3K라고 잡을게. 여기가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제 B가 5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3K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어. 아니 A가 8K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전체 밑변의 길이 곱하기 C가 1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C는 4K분의 1. 여기가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A와 B와 C를 모두 몇 개의 문자로 표현했어? 한 개의 문자로 표현했지.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등식 한 개만으로 이 K 값이 결정되면서 ABC가 다 구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합시다. 여기가 루트 5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요 기울기가 얼마가 되지? B분의 C잖아, 맞지? 그러면 B가 5K고 C가 4K분의 1이니까 B분의 C를 하면 20K 제곱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5K분의 이제 4K분의 1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Y는 20K 제곱분의 1X가 요 친구가 될 거고 거기다 루트 5를 대입했을 때 C의 값이 루트 5를 대입했을 때가 아니고 루트 5를 대입하고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루트 5를 대입하게 되면 루트 5, 20K 제곱분의 루트 5 이렇게 될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괜찮니? 다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울기가 B분의 C잖아, 맞지? 그래서 B분의 C를 쓰면 C를 표현해놨고 B를 표현해놨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리고 루트 5까지니까 여기가 루트 5가 되면 좌표 구하면 이렇게 될 거라. 그럼 이제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보여?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거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20K 제곱분의 루트 5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약분 될 거고 약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약분 되겠지. 그러면 이제 4K 제곱분의 1이 되니까 결국 4K 제곱 1이 될 거고 그럼 K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다. 그럼 이제 2분의 1 대입하게 되면 ABC가 다 구해지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좀 더 나이스한 계산이 있을 건데 이게 약간 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뭐 일단 저렇게 풀어서 마무리를 해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329번 갑시다. 329번은 이제 결국 그래프 해석인데 얘는 조금 더 그 그래프에 대한 어떤 해석을 조금 더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p 절대값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 근데 이제 가조건과 나조건을 보니까 가조건은 f-x는 fx가 무슨 함수란 얘기지? 우함수란 얘기다, 맞지? 다시 말해서 y축 대칭이라는 말을 이렇게 주는 거고 어쨌든 이거는 사실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시험에서 꽤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표현이 있거든. p 2분의 3부터 2 사이의 확률과 0부터 2분의 3 사이의 확률의 5배와 같대.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그냥 적당히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도 상관없거든.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적당히 이렇게 그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표현의 의미는 여기 2분의 3이 있을 건데 2분의 3부터 이 사이의 넓이나 이 사이의 넓이의 5배랑 똑같다라는 얘기. 오케이? 내가 여기를 이제 뭐라고 쓸까? t라고 쓰자. 그러면 여기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t가 되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넓이가 얼마라고? 1이라.
근데 y축 대칭이라면 반쪽 넓이가 2분의 1이 되겠지. 근데 요 넓이와 요 넓이를 더해서 그럼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야. 괜찮지? 그래서 내가 이 넓이를 t라고 잡게 되면 얘는 2분의 1 빼기 t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2분의 1 빼기 t가 되고 얘가 t가 되는 거지. 여기 앞에 5가 있었으니까 5 곱하기 t가 같다 이렇게 만들어요. 괜찮니? 넘어가면 6t가 2분의 1이니까 t가 그 12분의 1이 되는 거야. 6t가 2분이니까 t가 12분의 1 맞지? 즉, 요 넓이가 12분의 1이에요. 요 넓이가. 문제에서 구하는 게 어디지? 이거 절대값 풀게 되면 t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 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을 거고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을 구하래. 근데 어차피 이 넓이와 이 넓이는 어떻다고? 같다고. 그리고 그게 얼마라고? 10분의 1이라고. 따라서 얘는 12분의 1 곱하기 다시 말해서 6분의 1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어지는 정규 문제.